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증과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율신경실조증이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을 검색을 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라든지 질병 등을 알아보고 다시 그게 또 큰 걱정거리,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자율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지칭하는 하나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병명은 아니고요. 자율신경의 어떤 불균형, 즉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 여러 증상들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하나의 증상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신체의 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체온 유지라든지 호흡, 소화, 혈압 낮추고 올리고 이렇게 다양한 신체 기능들이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요. 교감신경은 주로 일이라든지 활동, 몸을 움직인다든지 운동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라든지 수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약간 이렇게 항진되는 쪽, 작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맥박이 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집중력이라든지 주의력이 높아지고 시각, 청각 등의 어떤 감각들도 평소보다 많이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맥박이라는 혈압이 좀 낮아지고 주의력이 좀 이렇게 분산되면서 몸이 릴렉스, 이완되는 상태가 되면서 신체 감각도 약간 좀 둔해지면서 영양분을 비축하는, 그러니까 곰이 겨울잠 자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부교감신경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의 진단은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기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들 자체가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생활 양상이 이제 휴식이나 안정보다는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 뭔가 계속 쫓기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자율신경계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과로, 호르몬 변화, 그리고 카페인 같은 그런 음식, 약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심혈관,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감각기관 등 전신의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인체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우르륵 한꺼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데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손발이 항상 차갑다, 아니면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자주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짜증이 자꾸 난다, 소변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다, 조금만 긴장하거나 흥분하면은 대변을 설사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반복적이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이 들기 힘든 불면증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잔병 치레가 많고 부정맥이나 고혈압, 아니면은 갑자기 실신을 한다거나 이런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조절을 담당하는 뇌 특정 부위에 종양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혹은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위를 많이 느낀다거나 이렇게 해서 말초신경계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혹은 과민성이다라는 이름의 어떤 진단명이 붙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과민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총체적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면증과 자율신경실조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은 교감신경의 항진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급격한 감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되게 되면 이 자체가 불면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이 엄청 긴장되고 흥분되고 화가 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잠들 때 필요한 이완, 편안한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장, 흥분, 감정적으로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상태가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불면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급박한 상황, 혹은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극도의 긴장을 요하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불면증이 다시 교감신경의 항진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불면증이 생기게 되었을 때 초기에는 잠을 잘 못 자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잠 못 자는 게 자체가. 혹은 잠을 잘 못 자면서도 일상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결국 항진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가 불면증을 유발하고, 불면증은 다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결국 교감신경의 항진과 불면증은 서로 악순환의 관계, 서로를 계속 악화시키는 쪽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증상이 빨리 호전이 안 되는, 그래서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불면증은 자율신경실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오래되면서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바뀌게 되면 체력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체력이 안 되게 되면 그게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이라든지 우울감, 피로감, 의욕저하, 식욕저하 같은 깔아앉는 듯한 그런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면 우울증이에요, 지금 잠 못 주무시는 거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함께 처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게 아니라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면서 체력이 바닥을 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극도로 피곤해진 상태에서 말 그대로 녹초가 된 게 마치 우울증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을 보면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가 아니라 부교감이 항진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검사상으로는 오히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반대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극도로 체력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평소 체력이 약해가지고요, 체력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분, 그리고 평소에 활동량이 많아서 체력을 많이 쓰시는 분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정신적인 체력 소모가 심한 분들, 이런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로 인한 자율신경실조증의 상황이 더 자주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양의학적으로는 항우울제를 써서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불면증을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한의학적으로는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약재라든지 약해져 있는 장부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즉 몸을 좀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라도 잠을 이루고 싶은데 그럴 만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체력을 계속 보충해 주는 걸 근간으로 바탕으로 해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은 불면증의 원인이 아니라 만성 불면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그 용어나 그 증상 자체에 너무 막 얽매이거나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거로 인한 불안감이라든지 걱정 가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은 1차적으로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약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결국 필요한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장시간 누적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수면을 취해주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낮춰줌으로써 지나치게 피곤한 상황을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 모두 휴식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고 한다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식품이라든지 보양식이라든지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걸 기본적으로 하면서요. 무리한 활동이라든지 운동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대신 가벼운 산책 위주의 운동으로 활동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신체 기능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변이 어떻다, 대변이 어떻다, 소화가 어떻다, 호흡이 어떻다 하나하나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몸 전체의 균형을 살펴서 약해져 있는 오장육부의 기혈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이게 한약적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한약적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